예, 이번 사건은 2021년 6월 3일 선고된 2016-33202, 2016-33219 판결입니다. 병합 판결인데, 제목은 인근에 건축된 건물의 외벽에서 태양 반사광이 아파트 내부로 유입되는 경우 과연 참아야 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입되는 걸 인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그걸 넘어서면은 뭘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수치라고 이런 것들이 좀 환경적인 그런 것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한데,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아파트가 이미 있었고요. 아파트가 있었고, 이 아파트가 있는 인근에 어느 기업에서 새로이 신사옥을 짓습니다. 사옥을. 그래서 지하 7층, 지상 28층짜리 사옥을 짓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건물의 외벽을 통유리로 만든 겁니다. 통유리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가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햇볕이 들어오게 되면 반사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그 반사되는 것이 어디로? 이 아파트 일부 A동과 D동 주민, 일부 주민의 주거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것처럼 도저히 반사광 때문에 눈이 부셔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 A동과 D동의 일부 주민들이 결국 이제 이 기업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반사광 때문에, 태양 반사광 때문에 자신들의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즉 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그 태양 반사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를 했고, 한편으로는 그 건물로 인해서 조망권, 청공권, 사생활 침해, 야간 조명으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떻게 1심부터 대부분까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잠깐 쟁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요건 일단 설명은 생략하는 걸로 하고, 요 앞에 요 태양 반사광 문제만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 민법 214조와 217조인데, 214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에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방해하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으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한마디로 소유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된다. 네, 217조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이건 소위 상인관계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지라고 하는 것, 건물도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서로 이웃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웃하고 있다. A 토지, B 토지, 또는 A 건물 또는 B 건물, 또 아파트도 개별 호수가 쭉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붙어 있으니까 어떤 이용에 있어서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웃하는 토지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는 것이 소위 상리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17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7조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4조에서는 소유권 침해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17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생활 방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이 매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것, 요거를 뭐라고? 생활방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방해. 어떻게 보면 결국 생활방해라고 하는 건 이 소유권을 침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17조 제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쉽게 말해서 통상의 용도,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요와 같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침해가 있으면은, 즉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그런 정도의 침해가 있을 때에는 뭘 해야 된다? 인용해야, 달리 말해서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그래서 생활방, 매연 등의 이 같은 것들이 이웃 거주자의 이웃에 유입이 되거나 이웃 거주자 생활에 고통을 주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정도라면은 그건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 태양 반사광이 들어오는 것이 그 이웃토지 사용에 이웃토지, 즉 이 기업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 그 범위 내에서 적당한 통상적인 것이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태양 반사가 유입돼서 그 생활을 할 수 없는, 생활에 방해를 받는 정도가 그 참아야 하는 정도를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예방을, 또 손해배상을 하거나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 갖고 이제 1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먼저 이제 쟁점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결국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서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 사회통념상 어느 정도가 참을 한도인지, 그것을 넘어섰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방지 청구, 태양 반사광이 들어오는 것에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방지, 차단 시설을 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을 과연 인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해서 조망권이나 천공권 등이 침해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 1심, 2심, 3심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쟁점 크게 세 가지인데 두 가지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1심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 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 청구를 인용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생활방해가 원고들이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그리고 방지 시설 설치를 할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다 했다는 거죠. 손해배상도 하고 차단 시설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다시 결국 항소를 가서 2심, 원심에 가서는 서울 고등법원은 청구를 기각해버렸어요. 태양 반사광 침해는 참을 정도다.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 태양 반사광이 들어오는 정도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고, 따라서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참아야 한다. 이건 아까 두 번째 건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결국 이제 원고들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우선은 이야기된 것이 뭐냐면은, 이처럼 태양 반사광이 들어와서 건물에 유입되는 경우에 그 침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참아야 될 것이냐,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해서 우선 이야기되는 것이 태양 반사광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또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이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태양 반사광이 들어와서 그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해 건물의 건축은 제대로 했는지, 또 공공성이라든지, 또 거리라든지, 법령 제한이라든지 이 같은 공법상 규제를 위반했는가, 법령 위반 여부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법령을 위반해서 지었다라면 그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또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 현황입니다. 주거 지역이냐, 학원, 학교,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교육시설 지역이냐, 교육지역이냐, 아니면은 상업지역이냐, 이런 것도 또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상업시설이 있다라고 해서
그런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얼마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는 아니겠지만은 충분히 그와 같은 태양 반사광이라든지 생활에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훨씬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아야 할 한도가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 주거 지역이면 어떻게 해요? 더 그만큼은 어떻게 참을 한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런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 조치라든지 손해 회피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따져야 할 것이고, 토지 이용의 선후 관계. 아까 먼저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기업이 신 사옥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파트가 있고 기업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참을 한도와 관련해 갖고 판단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섭, 그로 인하여 서로 간에 어떤 교섭을 했는 교섭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판단해서 결국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에 관해서 우선 먼저 법원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의 참을 한도는 위 법리 앞에서 전 페이지에서 이야기한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점에서 원심 판단에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했느냐? 건물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 방해와 태양 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 방해는 그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원심에서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심에서는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것과, 그러니까 햇빛 일조량이 유입되는 것을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막는 것과 반사광이 들어온 것을 같이 판단한 겁니다. 기준을. 대법원 그걸 뭐라고 한 거죠? 햇볕이 안 들어오는 것하고, 햇볕이 건물이 막히끔 앞에 건물이 들어서서 햇볕이 들어오는 것을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하고, 지금처럼 햇볕이 태양 반사광, 그러니까 유리에 반사돼서 유입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지 않느냐. 결국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하고 태양 반사광이 들어와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그 차이가 있다. 피해의 성질이나 내용의 차이가 있는데 원심에서는 그걸 같은 기준으로 본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보니까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 장소나 시간이 상당하다라고 하는 거. 상당하다. 원심에서의 판단과 달리 상당하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거내에 있는 사람이 그 태양 반사광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빛 반사 시각 장애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 그래서 A동과 아까 A동과 D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A동과 D동 창문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실제로 빛 반사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의 440배에서 많게는 29,200배에 이른다.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높다. 그리고 A동과 D동에서 바라봤을 때 연중 7개월가량 대략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또는 9개월가량 하루에 1시간에서 3시간, 이 정도로 그 태양빛이 그 기업의 사옥 건물의 유리에 반사돼서 반사광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다. 그럼 결국 그 유입이 되는 시간이 그 유입되는 거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안전과 휴식을 취해야 될 이와 같은 주거 생활을 방해받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사광 유입 시간 및 장소가 상당하다. 반사 밝기가 또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높다. 그래서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 공간에 어느 정도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 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 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참을한도를 넘는 생활 방해에 이르렀는지를 심리하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조 방해, 원심은 1조, 햇볕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것, 막는 것과 관련해 갖고 책임을 주는 이 기준을 가지고 태양 반사광이 들어와서 생활을 방해하는 것을 갖다가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조를 방해, 못 들어오게 하는 것하고 반사광, 인위적으로 태양광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반사가 돼서 인위적으로 유입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간과하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대법원에서 보니까 그 피해의 성질과 내용이라든지 유입 장소, 시간, 또 빛반사 밝기라든지 또 주거 생활 공간과 관련 그 형태와 등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럼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심이 잘못했다라고, 잘못 판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판단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쟁점은 그겁니다. 아까 손해배상 청구를 하나 했고, 두 번째는 그 태양 반사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 방지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를 원인으로 예방 또는 그 태양 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 청구는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건과 내용을 달리한다. 그래서 침해가 있으니까 그 사옥에서 결국 태양 반사광이 들어와서 주거에 유입이 됨으로써 침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다. 그럼 솔직히 쉽게 말해서 돈으로 메우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떼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태양 반사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다라고 하는 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내용과 요건을 그 방지 청구는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는 내용과 요건을 달리한다. 같은 사정이라 하더라도 청구 내용에 따라 고려 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태양 반사광 침해 방지 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 당사자, 기업과 그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차단 시설을 했다라고 했을 때 한편 어떻게 해요? 다른 집에서인지는 어떻게 해요? 해가 안 들어오고 조망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판단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방지 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하고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원심에서는 이 반사광 침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판단을 잘못한 이상 결국 어떻게 해요?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도 다 함께 파기해서 다시 따져봐라. 이렇게 해서 원심으로 환송한 겁니다. 파기 환송한 겁니다.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판결이 이야기하는 건 무슨 세 번째 쟁점 아까 뭐 다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넘어가는 그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이 판결이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이 판결이 가는 취지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서 생활 방해가 되는 경우에 참을 한도,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일조권, 햇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태양 반사광이 유입되는 것하고 일조가 침해되는 것하고는 서로 기준이 틀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 성질, 이익이 내용 등 틀리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고 두 번째는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그 태양 반사광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청구했던 겁니다.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결국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방지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어떻게 해요? 그 방지 조치를 취했을 때 얻게 되는 피해자의 이익하고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지 조치를 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해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그 참을 한도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를 했고
방지 청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편 어떻게 해요? 그 방지 청구를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방지 청구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소위 부산의 그 해운대구의 아파트 건물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햇빛이 비치는 거가 문제가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이 있었지만 그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손해배상 책임만 물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만. 하지만 이 사건은 손해배상 책임뿐만이 아니라 방지 청구까지 했다라는 점에서 또 그에 따라 법원이 그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이 판결에 의미가 또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